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미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퇴 후 평생 소득을 만드는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기억하시죠? 은퇴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물통, 401k, IRA 또는 저축한 돈과 같은 목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도꼭지, 매달 평생 꾸준히 흘러나오는 소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서 이 평생 소득의 첫 번째 수도꼭지, 즉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소셜 시큐리티가 무엇인지, 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do it over 또는 suspending, 그리고 세금 문제에 관한 것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소셜 시큐리티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한마디로 정부가 보장하는 평생 수도꼭지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월급을 받으실 때 FICA, FICA 텍스라는 세금을 떼시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6.2%, 또 고용주가 회사에서 6.2%를 내주고요. 혹시나 자영업자이시라면 두 포션인 12.4%를 인컴에서 내시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내신 이 세금이 모여서 은퇴 후 여러분들의 수도꼭지가 되어 매달 돌아오는 겁니다. 이 수도꼭지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평생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살을 사셔도 절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물통과 가장 큰 다른 점이겠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올라가는 콜라 조정이 적용되고요. 2026년에는 2.8%가 올라갔습니다. 셋째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10년, 즉 40 크레딧 이상을 세금 보고를 하셨어야만 받으실 자격이 됩니다. 그럼 수도꼭지에서 얼마의 물이 나오는지, 즉 얼마를 받으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금액은 두 가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하나는 평생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가장 많이 번 35년치를 평균 내서 계산을 합니다. 15년 평균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5년만 일하셨다면 나머지 10년은 제로로 들어가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년 또는 그 이상을 일하는 게 좋겠죠. 둘째는 언제 수령하시느냐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62세 조기 수령, 가장 빨리 클레임을 해서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는 나이이신데요. 이때 틀면 수도꼭지의 물이 굉장히 가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늘어진 물줄기가 평생 똑같이 최대 30% 줄어든 상태로 계속 나옵니다. 두 번째는 67세, 즉 정년에 맞게 수령하는 건데요. 1960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67세가 정년 나이이고 풀 리타이먼 에이지, 이때에는 수도꼭지를 정상 크기로 트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70세 지연 수령입니다. 67세 이후 1년 기다리실 때마다 8%씩 증가하기 때문에 70세까지 미뤄두신다면 67세보다 24%나 굵어진 수도물을 평생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67세에 2,500불의 금액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62세에 수령을 시작하시면 30% 감해진 1,750불을 평생 받게 되시고요. 70세까지 미뤄두신다면 24%가 늘어난 3,100불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2026년 기준으로 최고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만약에 20대 중반부터 최고 과세 소득을 35년 이상 올리신 분이 2026년에 67세가 돼서 풀 금액을 받으신다면 월 4,152불이 되고요. 62세에 조기 수령을 하신다면 2,969불로, 그리고 70세까지 기다리셔서 24% 늘어난 금액을 받으신다면 월 5,181불을 평생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평생 최고 소득을 유지하신 분들의 이야기이고 보통의 분들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시겠지만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셜 시큐리티 수도꼭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월 수령액이 최대 2,000불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00불 차이라면 1년에 24,000불, 10년이면 24만 불, 20년이라면 48만 불이라는 큰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통은 아무리 크게 불려도 결국은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꼭지는 평생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를 얼마나 굵게 만들어서 틀기 시작하느냐가 은퇴 후 재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전략이 되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를 잘 관리하는 것, 단순히 언제 타기 시작하느냐가 아니고 평생 나오는 수도꼭지를 최대로 키우는 핵심 전략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트신 수도꼭지의 굵기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숫자로 보겠습니다. 67세에 2,500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62세에 조기 수령하시게 되면 1,750불을 월 받으시고요. 70세까지 미뤄두셨다가 받으시면 월 3,100불을 받으시게 됩니다. 조기 수령으로 시작하시면 3년 동안은 이 1,750불을 미리 받으시겠죠. 그렇지만 67세에 2,500불로 시작하신 분이 19세에서 80세 정도 사이에 총 수령액으로 본다면 따라잡게 되십니다. 또 67세에 수령하신 분에 비해서 70세까지 지연 수령을 하신 분이 83세가 되면요, 총 금액에서 추월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국 전체 평균 수명이 여성은 82세, 남성은 17세이지만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여성이 87.4세, 남성이 83.1세로 훨씬 깁니다. 즉, 건강하시고 특별한 가족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지연해서 늦게 최고치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꼭 지연해서 최고치를 받는 게 가장 좋으냐? 그렇지는 않죠.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재정적으로 지금 힘드시다면 빨리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도 좋으시겠죠.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각자에게 맞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o it over 또는 suspending 이라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클레임을 해서 조기로 받기 시작하셨는데 후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do it over, 되돌리기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클레임을 없었던 일로 처음으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다가 좀 더 기다릴 걸,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으실 경우에 되돌리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초 클레임 하신 후에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1년이 지나셨다면 이 옵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클레임을 해서 받으셨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2세에 클레임해서 1,750불을 6개월간 받으시면 1,500불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되돌리고 싶어 이러시면 do it over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받으셨던 6개월의 1,500불을 다시 상환하시고 클레임을 취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클레임하지 않은 것 같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67세나 70세 클레임하시기 원하는 나이에 다시 신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옵션은 평생 딱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uspending, 수도꼭지를 잠시 잠그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받고 있었던 수도꼭지를 잠그고 다시 수압을 늘려서 수돗물의 굵기를 크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o it over와 다른 점은 받은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full retirement age, 67세가 지나신 분들이 받고 계시다가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시고 기다리셔서 70세까지 미뤄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8%씩 늘어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더 굵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죠. 예를 들어 67세에 2,500불로 소셜 시큐리티를 시작하셨다가 68세에 서스펜딩을 신청하시고 다시 2년 후인 70세에
클레임을 시작하신다면 2,500불이 2,900불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2년 중단으로 월 400불, 연 4,800불이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잠깐 잠가두면 수압이 올라가는 것 같이 서스펜딩도 기다리는 만큼 수돗물이 굵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서스펜딩을 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는데, 배우자 혜택이라든지 부양가족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까지 중단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정년 이전에 소셜 시큐리티를 클레임해서 받으시면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2026년 기준 연 24,480불 이상 버실 경우 초과 금액 2불당 1불씩 소셜 시큐리티에서 일시적으로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34,480불을 근로소득으로 얻으신 분이 계시다면 초과 한도 금액이 10,000불이 되고요. 그 10,000불의 반인 5,000불이 그해 소셜 시큐리티에서 감액이 됩니다. 즉 월로 따지자면 월 417불 정도가 줄어든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금액은 영구적인 감액이 아니고요. 빌려간 것처럼 FRA, 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시면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재계산해서 월 수령액을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정년 이후에는 얼마를 버셔도 상관없이 소셜 시큐리티가 감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껏 일하셔도 수도꼭지는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소셜 시큐리티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붙습니다. 소셜 시큐리티가 은퇴 후에 유일한 소득원이시라면 소셜 시큐리티에는 대부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셔서 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이 넘어가시면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85%가 과세. 싱글이신 분은 합산 소득이 25,000에서 34,000불 사이이면 최대 50%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요. 34,000이 넘어가신다면 최대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85%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이신 경우에는 합산 소득이 32,000 이상에서 44,000 사이이시라면 과세 대상이 50%, 44,000불 이상이시면 소셜 시큐리티 수령액의 85%까지 과세 대상금이 됩니다. 여기서 합산 소득이란 은퇴 후에 과세 소득 플러스 소셜 시큐리티의 반을 더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401k나 IRA에서 인출하시는 경우 또는 파트타임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수령 전략도 꼭 세우셔서 세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세금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소셜 시큐리티는 평생 마르지 않는 수도꼭지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금액 1,152불, 70세까지 기다리면 월 5,181불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언제 트느냐에 따라서 수도꼭지의 굵기가 평생 결정됩니다. 그러니 오래 살수록 늦게 트시는 게 더 유리하시겠죠? 혹시 조기 수령 이후에 후회하신다면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 Do It Over로 되돌리실 수 있고, Full Retirement Age 이후에는 서스펜딩으로 수도꼭지의 굵기를 조금 더 키우실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단순히 받는 돈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평생 수십만 달러가 차이가 나는 가장 강력한 은퇴 수도꼭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배우자 혜택, 유족 혜택, 그리고 부부가 함께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에이미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